안녕하십니까. 스트레스틸 철강산업연구소 유재혁 실장입니다. 오늘은 철강산업연구소 손정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슈점검 트럼프 재집권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 외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증시도 상당한 좀 영향을 벌써 받고 있는데요. 철강 산업과 관련된 요 트럼프 정권의 공식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좀 유세를 좀 하는 동안 공약을 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철강 관련돼서 이렇다라고 내놓은 공약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고요. 유세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철강과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편 기본 관세의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호주의에 따른 개별 국가와 개별 협상을 하겠다든가 하는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런 얘기들이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관세맨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럼 결국 이제 통상 압력이 한층 좀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한 어느 정도의 철강제를 좀 수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한 것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출된 걸 보면 대략 250만 톤에서 이제 260만 톤 이 정도 되고 있고, 올해도 250만 톤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품목별로 보면은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게 판재류와 강관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제품별로 보면 강관류 수출이 연간 한 100만 톤 조금 더 되는, 그러니까 100만 톤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관류가 제일 많고, 네. 이를 이어서 이제 열연류, 다음에 도금강판류,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수출되는 것들은 지금 오일앤가스와 관련된 것이거나 자동차와 관련된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좀 그러한 연간 한 260만 톤 정도, 250만 톤 정도의 양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단순히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게 철강제나 통상 직접 수입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는 좀 이 자동차나 가전 이런 수출도 좀 많지 않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우리나라가 한 250만 대 네, 맞습니다. 정도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편 기본 관세 10%를 실제로 그 선거 기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과를 하게 되면, 철강제도 10%를 쿼터임에도 불구하고 철강제도 10% 정도 이상의 관세를 물어야 하고, 또 자동차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자동차나 관련 부품 생산할 때도 상당히 좀 철강제 수요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직접 수출은 사실은 물량 면에서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수출품들 250만 톤의 부가가치가 지금 미국이 상당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높고요. 10% 정도 추가로 관세를 물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시장이고, 또 미국 내에 10% 기본 관세가 부과가 되면 또 그만큼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 트럼프 이후 또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의 철강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쿼터는 소진이 다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기본 관세가 불더라도,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한국은 철강의 간접 수출도 상당히 많은데, 이 간접 수출, 특히 자동차라든가 가전 제품에 대해서 10% 이상의 일괄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 부분의 수출 차질은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간접 수출 쪽에서 미국 수출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통상 쪽에서 상당히 좀 규제가 강화된다. 물량은 직접 수출 물량은 큰 영향을 받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제 간접 수출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네네네.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 중국을 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미 그 원산지를 좀 따져서 수입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아, USMCA 지역에 그렇죠. 대한 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드라이브가 좀 예상이 된다. 그럼 결국 중국산을 쓰지 말아라, 수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중국의 경기가 앞으로도 이제 수출로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런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맥킨지 같은 경우는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2%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근에 경제 성장률을 한 5% 정도라고 본다면 2%면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급 과잉이 좀 상당한 상태고 특히 올해 한 1억 톤 정도 수출이 예상이 되는데 경기가 부진하다 보면 철강 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겠다. 네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4년 내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실 통상 마찰, 철강 제품의 통상 마찰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결국 일기 때도 보여줬듯이 미국이 막으면 EU가 막고 EU가 막으면 전 세계가 또 이제 통상 전쟁을 갔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통상 전쟁으로 관세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동북아 3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대표적인 철강의 공급 과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완벽히 문호가 열려 있는 이런 상태고요. 사실 통상 마찰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뭐 대미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시아 지역 국가 간 내지는 EU까지도 통상 규제는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좀 예상이시네요. 한국의 수입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요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라든가 뭐 중국에 대한 견제라든가 요거에 못지않게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볼 만한 부분도 에너지 정책 중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트럼프는 요번에도 좀 파리 협약에서 좀 탈퇴를 할까요? 아무래도 충격요법으로 그 파리 협약을 재탈퇴하는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게 대략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약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IRA 보조금 축소가 얘기가 벌써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네네네.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결국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캐즘도 영향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게 되면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들이 좀 더 많이 팔릴 테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철강 제품에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과거에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오일앤 가스에 대한 투자들이 많았고 그 통계에 따르면 오일앤가스의 미국의 점유율이 전 세계 점유율이 오바마 행정부 때는 1.5%포인트 정도 늘어났다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4%포인트 정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렇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오일앤가스에 대해서 특히 오일앤가스 원자력에 대한 투자들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국은 그 오일앤가스와 관련된 수출도 좀 더 쿼터가 묶여 있지만 여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동차 관련된 것도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이 넷제로나 아니면 이제 파리 협약 탈퇴 이런 것들로 에너지 정책이 변화가 된다면 결국엔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쪽 관련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프렌드 슈어링이라고 얘기한 공급망 정책을 폈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온쇼링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펴게 되는데 결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로 막고 또 무역 역조가 심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상호주의를 얘기하면서 무역 역조 해소에 나설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이자율을 낮춰주고 결국은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판매해달라. 이런 강력한 사이다라고 본다면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결국 미국의 공장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파이프 3사가 유정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가 있는데 미국 수출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이 더 이제 고민될 대목이 되겠고 자동차 회사들 현대기아차도 지금 미국의 공장을 네네. 추가로 좀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직접 수출 쪽에서는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특히 이제 그 조강에 대해서 어디서 쇳물을 끓였느냐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외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북미가 아닌 지역에서 조강을 하는 조강을 해서 만들어낸 철강 제품이 자동차 강판처럼 고급 강으로 이렇게 쓰이기에는 앞으로는 자꾸 무역 장벽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결국 이제 자동차나 가전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철강제도 직접 만들지 않는다면 이제 부품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가공해서 수출하는 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의 또 대미 수출 감소는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저가 수입자하고 계속 경쟁을 하면 국내 철강 산업들도 좀 구조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1억 톤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더 수출이 된다. 이건 뭐 과거에도 우리가 봤듯이 결국은 전 세계 철강제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특히 맞습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1~2% 정도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면 철광석 석탄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제품 쪽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철강 업체로 봐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고 또 결국 판매 압력이 증대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로 레벨의 형태가 될 것이고 이 얘기는 결국은 공급과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 이 기간이 경기가 활성화된 화랑으로 전환된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중국발 구조조정 위협이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출범하면서 중국발 구조조정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한발 확산할 수도 빨라지는. 있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려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통상 정책에 대한 이제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이제 이런 다른 이제 과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통상 전쟁, 그 관세 전쟁의 시대가 되도록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네. 블록 단위로 이제 그런 일들이 혹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철강제 직접 수출 비중이 생산량의 한 45% 되고 또 간접 수출, 그러니까 자동차나 조선으로 해서 수출되는 간접 수출까지 포함하면 한 6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철강 제품의 원활한 수급이 맞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통상 전쟁 시대로 갔을 때 이 수출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또 내수 시장에서는 또 수입품에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특히 수입품 점유율이 20에서 25%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밖으로는 수출 경쟁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이제 당면한 문제고요. 또 이게 이제 비가격적인 부분, 특히 이제 그 통상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의 내수시장 보호 정책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두 개의 고로사와 리롤러, 파이프 업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전기로 제품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이제 상하 공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저가 수입품에 원료를 의존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을 바라보고 특히 수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상당히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업계 내부에서 갖지 않는다면 원활한 수입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계 내에서의 이런 컨센서스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단순히 대형 뭐 철강업체 혼자 아니면 이제 정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좀 발표 방향을 살펴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해온 이제 한무 FTA 그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미 수출 쿼터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요 업체들과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합의라든가 이런 이제 공동 제품 개발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